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네, 오늘인 것 같은데, 네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판결이 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꽤 됐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판결에 오류가 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SK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고 나서 그 직후인 것 음, 같은데, 6월 17일자로 음. 그 서울고등법원 6월 제2급 17일자면 언제요? 어제 아니야, 어제죠, 어제? 어제, 네, 네, 어제. 어제. 6월 17일자로 음, 서울고등법원 음, 제2가사부에서 음. 판결 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판결을 경정했을 뿐만 아니라 음. 재판부에서도 언론에 입장을 보도 냈어요. 자료를 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 봅시다. 음. 판결 경정이 뭔가요? 판결에 오류가 있기 음, 때문에 재판부가 음, 스스로 음, 직권으로 판결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 변경의 대상을 네. 주문이나 이유, 음, 뭐 당사자의 표시 할 음. 것 없이 다 할 수 있죠. 근데 경정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판결문에 있는 내용 중에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다라는 거지 판결문의 의미를 다르게 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 판결문의 주문이든 이유든 음, 의미가 달라지면 이건 경정 대상이 아닙니다. 음.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어, 사실은 어, 그렇게 일도양단하기는 어려운 게 응, 응, 주문은 응, 글자 하나만 달라져도 응,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에도 응, 불구하고 응, 응, 이유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했을 응, 응. 때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냥 라고 판단하니까 재판부에서 재판부는 그렇게 그냥 보니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사실은 달라지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판결 경정은 판결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조문에 써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판결 경정을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잡아도 판결문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재판부가 네, 경정한 거를 네, 보면 네. 그 주식의 가치를 중간 단계에서 그렇죠. 계산을 해놓고 음, 그 내용을 설시한 이유 부분이 있어요. 음. 금액적으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100원하고 안 나는데, 1,000원이에요. 맞아, 맞아. 100원으로 설시를 음, 해놨는데, 사실은 음, 1,000원이었다. 음, 라고 이렇게 경정을 한 음, 부분이라서, 음, 사실 음, 결과값은 음, 뭐 24년 4월을 음, 기준으로 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판결을 선고하고 있기 어, 때문에 어, 주문이나 이유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네, 이 정도는 그냥 판결 경정으로 예, 할 부분이라서, 예, 그 판결 내용에 있어서 어, 큰 변화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어 예, 라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 최초에 주식 가치가 있는데 그 주식 가치하고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의 주식 가치를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늘어났냐라고 해서 그 재산이 얼마나 불었냐 이게 재판부의 관심이지 중간 단계에서 그 이제 선대 회장이 사망할 때쯤에 어느 정도 주식 가치가 있었냐라는 거는 중간 결과값일 뿐이라서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 결과값을 그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그게 뭐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렇죠. 결과는 똑같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입장은 뭐예요? 사실 음, SK,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원에서 1000원으로 재판부가 금액을 음, 변경한 시점이 음, 선대 회장이 사망한 시점이에요. 음, 근데 그 시점에 보면,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선대 회장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오너가 바뀌잖아요. 음, 그러면 그 얘기는 선대 회장이 훨씬 더 많은 값어치를 음, 이미 음, 해놨다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음, 결국은 그만큼 피고인 노소영 관장이 그 관여하고 음, 내지는 재산 분할에 기여한 정도가 음, 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의문 삼는 거예요. 최태원 음, 회장은. 그럴 음, 듯하죠. 주장 자체는. 네. 음. 왜냐하면 선대 회장 때 있었던 가치가 10배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노사연 또 생각을 관장의 기여가 적은 거 해보면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어, 재판부에서는 이거 단순 오기야 어, 어.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단순 오기냐? 실제로 이게 음, 단순 음, 오기가 아니고 음, 실질적으로 음, 우리가 음, 1,000원으로 써야 될 거 음, 100원으로 잘못 음, 썼고 그게 이제 재판 그 판결 음, 이후에 음, 전반적 영향을 음, 미쳤어 라고 하면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조금 설득력이
가미가 되니까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단순 오기라고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재판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최초의 그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 대상을 판단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최태원 회장이 그 주식을 취득한 시점 94년인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재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점은 24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즉 중간에 그 선대 회장이 경영했던 사이에 가치가 얼마나 올랐느냐는 그건 그냥 중간 결과값일 뿐이고, 어차피 그 피고 노소영 관장이나 피고에 붙인 노태우 대통령이 재산 기여의 재산 형성이야 유지나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한 이상 어차피 기여도는 인정이 되는 거고, 중간 결과값이 바뀌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재판부의 처음 그 보도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말씀 주신 거고, 네.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단순 오기라는 거는 네. 1,000원인 줄 알아. 네. 근데 공 하나 빠뜨린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재판부는 사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셔야 돼. 맞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1,000원인 줄 몰랐고 난 100원인 줄 알았어. 라고 하면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좀 그럴싸해지고,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조금 맞는 판결에 뭔가 이제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 오기야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맞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견 제 생각에는 단순 오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그 100원이라고 잘못 썼던 시점의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는 다 나와 있어요. 네. 그건 그래요? 그때 주식 가치가 사실 이거 1,000원이었는데 왜 100원으로 잘못 썼어요? 라는 거는 확인해보면 바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100원이냐 1,000원이냐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이 맞느냐. 그건 정해져 있다고. 왜? 야, 이거 1,000원이었잖아. 왜 100원으로 잘못 썼어? 아, 죄송합니다. 100원, 1,000원 맞네요. 이거지. 야, 100원인지 1,000원인지 우리 한번 결정해볼까? 무조건 1,000원이라고. 그때 1,000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오기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판부 입장이 맞네요? 그래 보이는데, 그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야, 그게 100원하고 1,000원이 명백한 오기는 맞지만, 재판부가 그렇게 봄으로써 사실은 선대 회장이 해놓은 게 훨씬 더 많은데, 그거를 가볍게 보고, 최태원 회장의 그 기여를 높게 봐서 예전보다 원피고의 기여. 네, 자연히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커진 것으로 평가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다소 제가 아직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서는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약간 좀 궁색하다. 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까보면 좀 저도 궁색해 보여요. 왜냐하면 명백한 오기는 맞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최태원 회장의 그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거의 다 본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나 SK 쪽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한다고 했고 아마 지금쯤이면 상고가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에 위법하고 부당한 내용을 다퉈가지고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아마 판결 경정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딱 이 부분의 하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사실 이거 말고 상고 이후로 최태원 회장이 삼은 부분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그렇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근데 이렇게 명백한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최태원 회장 쪽에서 제기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분도 노림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판결 경정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 아 이거 잘못 쓴 거 맞아요 라는 거 인정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아무래도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1도 양단에서 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이 사건은 더더군다나 기존 재산의 가치의 증식을 도대체 누구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런 거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심 그 판사의 전권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고심 재판부가 그 사심심, 그러니까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률 위반이 있는가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판결 경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음.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음. 제가 아는 분이 음.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가 돼 있는 음. 다른 분에게 음.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진실이 음. 라고 물어봤대요. 음. 그래서 들은 대답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네, 뭐가 네, 문제냐 이 판결 경정이 네. 정말 이게 판결 경정 돼야 되는 게 맞냐 음. 아니면 판결 경정으로 할 게 아닌데 판결 경정으로 오버한 거 아니냐 이걸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은 재판부가 산수를 잘못했죠 뭐. 그 경정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산수의 문제도 아니야 사실. 산수의 문제죠. 글자를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오기. 글자를 잘못 쓴 거. 근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각각의 시기에 주식 가치를 잘못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부풀려졌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건 그렇다고 봅니다 또. 그러네. 근데 단순 오기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상고심에서 먹힐 만한 주장은 아닌 것으로 그렇죠. 생각이 된다. 실제로 이 부분은 상고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수밖에 네. 없겠지.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서 이게 단순 오기냐 아니면 정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잘못 쓴 거냐를 상고심에서 판단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상고 이유로서 이제 상고심에서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뭐 그 이외에 실제로 주식 가치를 얼마로 삼아야 되는지 그 판단 시점이라던가 금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툼이 있어야지만 상고심 법원의 마음이 좀 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판결이 나고 나서도 이런저런 많은 분들의 얘기들이 다 각자의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의 주요 상고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 상고이에서 제출 기한이 도래도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예상. 조 변호사니 변호사니까 네. 예상. 일단은 이게 사실은 SK라는 것은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사실상 내 혼자서 일구었다. 뭐 이런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SK에 관련된 주식 자체를 최태원 회장이 그냥 일반 재산으로 다 봐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주식 가치가 올랐고 그 명의가 최태원 회장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경영활동으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을 했다 보니까 이 재산이 주식으로 그렇죠. 최태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이 과연 최태원 개인 소유가 맞느냐 뭐 그런 취지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개인 소유로 봐서 그거 개인 소유일 거냐 만약에 개인 소유는 맞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권이 얼마나 많이 기획됐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건 내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또 어떤 뭐 이명 계약이나 이명 계약이 아니더라도 어. 공식적인 계약이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뭘 줘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뭘 인정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다 차치하고 일단은 그렇지. 개인 재산으로 내 거니까 받은 게 아마 첨예가 다퉈질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이 같아요. 사건에서는 그 아마도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SK라는 회사가 최태원 회장에게 주식이 올 때 그때의 그 내부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는 그 선대 회장에서 최태원 회장으로 그 경영권이 이관될 때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SK는 원래 최초의 그 최종건 회장이라는 분이 SK를 만들었는데 그분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가 아니고 큰아버지입니다. 근데 최종건 회장님이 동생인 최종현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현 회장이 98년에 돌아가시면서 최태원 회장님이 취임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의 아들이긴 했지만 사실 최종건 회장의 아들도 살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분이 있고 그다음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근데 그 주식들을 어쨌든 전부 다 최태원 회장한테 몰아줬어요. 최태원 회장한테 주식이 있는 것에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이 뭐 형제 자매들이 각 요직에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걸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보고 다 분할하는 거에 대한 첨예한 다툼이 있을 거다 말씀 주시는 거 같고 제가 넘어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김시철 부장님이
서울고등법원 가사부장일 때 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요지로 주장했던 게 있어요. 실제로 7남매입니다. 7남매인데 음. 상속된 땅이 있어요. 음. 이게 첫째 이름으로 돼 있어. 음. 다 몰아줬어. 음. 예? 근데 실제로는 명의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음. 사실은 7분의 1이란 말이야. 이거 사실 7남매들의 공동재산인데 이걸 왜 여기다 다 평가해버리면 이 사람들 어떡하라고 라는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깨졌어요. 뭐 일관된 판결을 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 생각에 첨예하게 다툴 만한 포인트는 뭐 1, 2심에도 그랬죠. 이 재산 증식에 과연 이제 피고 측이 얼마나 많이 기여했느냐. 1심과 2심. 그러니까 사실 항소심에서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소심이 되겠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것처럼 그만큼의 기여도가 있느냐. 이 부분도 상고심에서 참 크게 다투어질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여라는 게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통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기여와 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기여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부에서 또 판결 경정까지 이루어지고 언론사의 보도자료까지 낸 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상고 이유서가 제출이 되겠죠? 이제 아직은 좀 시간이 꽤 남았을 거예요. 네, 이제 뭐 접수기록 통지로부터 며칠 내에 접수가 될 텐데 어쨌든 뭐 상고 이유서가 접수가 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뭐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오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